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넘쳐날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흔히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일부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자신에게 더 엄격하죠. 우리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 후회하거나 그로 인해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면 아마도 걱정하지 마, 누구나 다 그러는데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넬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자신이 범하면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이라 여기고 화를 내고 후회하느라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스스로에게도 친절하고 너그러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비록 잘해내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발전하는 게 삶이거든요. 과거에 저는 늘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고 늘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로 조바심을 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저는 남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늘 들으며 살았지만 정작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에는 너무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오직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며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짐스러운 역할들과 꼭 해야만 하는 일들에 매달렸죠. 그런데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삶이 의무가 되고 지루해졌으며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 자신을 위한 일들로 삶을 채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여가 시간을 보내는 일까지 스스로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요. 다른 사람의 눈에 가치 있어 보이려는 노력을 관뒀습니다.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중이고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돈이 들까 안 들까 생각하는 대신 이 일을 하면 즐거울까 가슴이 뛸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들로 삶을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종종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야만 자신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 믿습니다. 가령 결혼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기죠. 백마탄 왕자나 유리구두가 발에 꼭 맞는 공주를 찾음으로써 온전하고 완벽해질 수 있다고 배우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누군가를 찾을 때까지 자신은 반쪽에 불과하고 완벽히 맞추어져야 하는 퍼즐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도 여전히 불행하고 불완전할 뿐이거든요. 누군가를 만나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불완전하고 미숙한 사람이며 혼자서는 사랑을 느낄 수 없고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특별한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대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할 누군가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맥을 넓히고 확장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책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고 SNS를 통해 유명인을 팔로우하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남들을 알려고 노력하는 건 힘만 들 뿐 별 효과가 없어요. 명함 한 장 교환한다고 가벼운 인사를 건넨다고 해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인맥을 넓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내가 남들을 알려고 애쓰는 대신 남들이 나를 알고 싶어 하도록 스스로를 가꾸는 겁니다. 남들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인맥은 저절로 넓혀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남들만 쫓아다니니 인맥이 안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당신을 짐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슬프죠. 그렇다고 꼭 잘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왠지 든든한 사람이 있어요. 듣기 좋은 말을 해주진 않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유쾌해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넘쳐날 겁니다. 우리는 타인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무던히 애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끊임없이 훈수를 두고 연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강요하죠. 그런데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잠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탈을 쓰는 일이 참 불편하거든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친 듯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안 바뀌는 걸 억지로 바꾸려 할 때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으며 바꾸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우리에게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힘은 없지만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힘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노력하다 보면 상황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저는 나이 들미 두려웠습니다. 삶이 오르막길을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들 것을 생각하며 슬펐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는 중이지만 내면이 조금씩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을 멈추면서 수입은 좀 줄었지만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무의미한 것들의 시간 낭비가 줄어들면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서서히 알아가는 중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모든 여유로움은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감사라는 마음의 근육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되더라도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대신 이 정도의 배우자, 이 정도의 돈, 이 정도의 집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나은 것을 가져야만 해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지금과 달라지기만을 바라면서 삶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걸로 충분할까 늘 의구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세요? 과거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늘 있었어요.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한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만하면 충분해 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삶이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느낌이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마음먹기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정작 자신이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나가더라도 좋은 인맥을 얻기 위한 모임에만 나갈 뿐 단지 재미를 위한 모임 같은 곳에서는 잘 나가지 않아요. 어쩌다 친구들을 만나 놀거나 모처럼 여행을 가게 되더라도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초조한 느낌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돈 버는 일 혹은 건설적인 일을 하지 않는 시간들은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 현재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사랑하는 사람 둘 중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시간은 영원하지도 않고 당신이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충고를 듣습니다. 때때론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정확한 진실은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하면 비싼 집에 살거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더 큰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더 큰 기쁨과 풍만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좀 더 많이 일했어야 했는데 라거나 돈이 조금 더 많았다면 훨씬 행복했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대신 도전하지 못했던 꿈,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만 하는 일에 매달렸던 것에 대한 후회, 돈을 쫓느라 삶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아쉬워해요.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별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불행한 것은 이룰 수 없는 별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성적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업을 마치지 못하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뿐 실패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숙제는 살고 사랑하고 웃으며 배우는 동안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기 위해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시도한 적이 언제였던가요?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침의 냄새를 맡아본 적은 언제였죠? 맨발로 풀밭이나 모래사장을 걸어본 적은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껴안아 본 적은 언제인가요? 이것들은
다시 얻지 못할지도 모르는 경험들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언제나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별 아래 살지만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것 속에서 특별한 것을 보고 느끼시나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가슴 뛰는 일을 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란 무언가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대한 배움을 얻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배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쓴 인생 수업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죽음을 통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죠. 그러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도서관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